자, 여러분들 화면에 일단 교재가 떴는데요. 사실은 이 신남방 국가에 대한 인증이 여러분들이 오늘 참가하신 요거 4시간짜리 말고요. 한 이틀짜리도 있어요. 심화 과정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드리려면 이틀 정도는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지 뭔가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물론 정부의 인증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1점 또는 2점, 3점 이 점수도 중요해서 시청을 하시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조금이나마 좀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4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전자 파일로 다 받으셨겠지만 약 한 80쪽 정도 돼요. 어쨌든 뭐 목차 뭐 표지 포함해서 80쪽 정도 되는데 80쪽을 4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증을 받는데 인증과 관련된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기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한 덩어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남방 국가에 대한 인증을 뭐 7개 국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CB 인증과 KC 인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또 한 덩어리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신청하는 실제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준비 사항이나 아니면 많이들 실수하시는 설계 변경 진행할 때 또는 인증 이후에 그런 오류 범하는 오류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크게는 4시간 동안 그 정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신남방 국가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예요? 인증이라는 절차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적합성 평가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일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회사가 이름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모님께서 장명해 주신 거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인증이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고 조금 절차를 다르게 한다. 한글이 아니고 영어래서 한글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개념이 뭐예요? 개념은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대강 보여드렸고요. 잠깐 채팅창 좀 띄워놓겠습니다. 네. 자, 왼쪽 화면에는 여러분들 채팅창이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이 참석하신 분이 많아서 한 화면에 지금 15명만 보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니까 많이들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못 켜신 분도 많으시네. 보면 카메라가 활성화 안 되는 기업도 많이 있으십니다. 뭐 보안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사용하시는 PC 환경도 그럴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합성 평가 체계. 인증과 직결되는 게 적합성 평가 체계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얘기를 먼저 드려야죠. 전기전자 쪽에 좀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만약에 들으시는 분 중에 전기전자 쪽이 아니라 식품이나 화학이나 섬유나 다른 쪽이 있으시면
뭐 일단은 뭐 점수는 여러분 참석 점수는 뭐 받으시는 건데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쪽은 별로 인증이 없어요. 섬유 쪽도 인증이 없어요. 제조자 즉 발주처가 요구하는 스펙, 즉 구매자의 스펙에 만족시키는 거를 인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인증이 많이 활성화 안 돼 있고 책에도 안 잡혀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적합성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색을 해서 들으셔도 크게 틀린 점이 없다. 적용하는데 무리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떤 분은 나가시는 분도 계시네. 벌써 나가시는 분이. 자, 적합성 평가는 제품이나 공적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하였는지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그러면 특정 요구사항이 뭐죠? 인증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법, 외국에 있는 법, 해당 국가가 인증 제도로서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 법적인 요구사항이 첫 번째겠죠. 인증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증의 이전에 적합성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뭐예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제품, 프로덕트 스탠다드 또는 제너릭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하는 법에서 지정한 법에서 요 규격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해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즉 법에서 요구하는 거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 뭐예요? 프로덕트 스탠다드, 제너릭 스탠다드, 하모나이즈 스탠다드라고 하는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먼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뭐예요? 규격에서 요구하는 거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100% 인증을 못 받고 100% 페일돼요.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규격에서 요구한 걸 먼저 설계에 반영하세요. 그 다음에 인증이에요. 그거 못하고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잘 좀 부탁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규격에서 먼저 반영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인증을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설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세요. 설계 부서에서 기획하는 부서, 기획 영업 부서에서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기능, 요새 대세가 트렌드가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백날 얘기는 필요 없어요. 뭐야? 설계에서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게 먼저 제품 설계 반영이 된 다음에 시대에서 요구하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그런 기능과 성능 소비자가 선호하는 그런 게 추가가 돼야지 애초에 스탠다드 걸 안 하고서는 절대 판매할 수도 없어요. 회사 망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적합성 평가 분야는 우리나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시험, 교정, 검사, 인증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적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있어요. 다른 분야도 있는데 대부분 90%, 95%를 차지하는 분야가 시험, 교정, 검사, 인증. 시험 뭐죠? 정성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정량적으로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값을 정해진 절차, 테스트 스탠다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측정해서 결정하는 행위가 시험이에요. 알고 싶은 값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측정하고 결정하는. 교정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을, 그죠? 알고 있는 값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교정 대상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정은 알고 있는 값을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시험은 뭐예요? 알고 싶은 값을 측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결국 측정이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목적이 다른 거죠. 검사는 뭐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험을 하긴 했는데 경험적인 전문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판정까지 그냥 내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40층, 50층 사시죠? 자, 승강기 검사하는데 이틀, 3일 하는 거 보셨어요? 고장 나지 않으면 이틀, 3일 안 해요. 어떻게? 30분 또는 1시간 내에 검사하고 나서 바로 안전 확인증이 붙어요. 뭐예요? 측정, 시험을 한다며요. 판정을 바로 내린단 말이에요. 검사의 영역에서 그렇게 즉시 즉각적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틀, 3일 동안 30층, 20층 오르내리게 되고요. 건물 짓던 거 멈춰야 되고요. 다리 교량하는 거 멈춰야 되고요. 주유소 3일 동안 장사 못하고요. 택시 운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사의 영역은 그런 거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는 인증이라는 게 있다. 인증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적합성 평가를 했는데 만족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예요. 즉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값을 결정하는 건데 그 값을 결정할 때 값으로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탠다드에 합격, 불합격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증은 항상 뭐예요? 기준을 정해 놓는다 이거죠. 적합성 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크라이테리어 또는 리미트 라인을 정해 놓고 평가의 결과가 그 크라이테리어, 판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서 만족하는 경우에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네들의 대상품이 크라이테리어, 합격 조건을 만족했습니다를 확인해주는 행위예요. 자, 잘 들으셨죠? 인증은 확인해주는 행위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보증, 어슈어런스가 아니에요. 인슈어런스, 보험도 아니에요. 해당하는 제품만 하나만 확인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보증과 보험, 어슈어런스, 인슈어런스는 어디의 영역이에요? 품질 관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인증받을 때 확인된 그 사실, 그것을 꾸준히 만족시키도록 시키기만 좋아요. 그래서 계속 품질 관리 활동을 해야 되는 거는 제조자의 인증을 받는 회사의 몫이지 인증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적합평가는 인증의 대상은 뭐예요? 사람과 조직과 제품이다. 여러분들 자격증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운전면허증도 인증입니다. 교사 자격증도 사람에 대한 인증.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이 여름방학에 지금 여름이죠. 3일짜리 5일짜리 여름 캠프 갔다 와서 잉글리시 트레이닝 서티피킷 영어를 배우긴 뭘 배워요. 엄마 아빠 떨어져서 3일 5일 동안에 울지 않고 잘 갔다 왔다는 건데 제목은 뭘로 줘요? 영어 어학연수 딱 주죠. 그것도 사람에 대한 서티피킷이 굳이 따지자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산업사회에서는 그런 것까지 아니죠. 자, 사람도 인증 대상이고 조직 대표적으로 9,000일이죠. 9,000일, 14,000일, 45,000일 또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는 시험 교정 기간 17025 검사 기간 17020 제품 인증 기간 17065 뭐 의료기기 13485 14819 그죠? 22300 뭐 하는 엄청 수십 가지 조직에 대한 인증도 많죠. 그것도 인증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하는 대상은 뭐죠? 제품에 대한 인증이다. 제품에 대한 인증 중에서 ISO 17000 시리즈의 정의에 따르면 제품의 범주에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정물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대상 제품은 거의 다 하드웨어예요. 형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형상과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다 하드웨어라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눈 떠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제품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거의 다 국가별로 다 인증의 영역에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저 인증에서 인증은 뭐요? authoritative confirmation입니다. 권한에 의한 확인.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해주느냐, 누가 부여하느냐, authorization을 누가 해주느냐라는 부분이죠. 인증, 여러분들이 인증하실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인증기관을 또는 시험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권한이 있어야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인증하는 거 아니죠. 물론 데피니션, 정의에 따르면 누구나 다 인증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증기관이 뭐예요?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으려면 국가가 권한을 준 게 더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에서 제가 어린이 영어 여름 영어 캠프에서 인증서 준다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효력 인정합니까? 그냥 웃으면서 우리 애 잘 갔다 왔구나 이거죠. 우리가 받아는 제품 인증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과 효과가 있을지. 그러면 그런 권한, 어서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법에 근거하거나 국제 표준에 근거한 두 가지 절차에 따라서 많은 기관들이 인증기관의 권한을 받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인증기관을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네 기관이, 당신네 정부 부처가 당신네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인증기관 하세요. 전문성이 떨어져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들 규격적으로 적합성 분야에서 선진국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능력을 확인받은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제 표준에 근거한 방식을 인정, 어크레다이테이션이라고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데지그네이션 또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2010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기본법이 발효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자격을 줄 때도 단서 조항이 달립니다. 어떻게 달려요?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능력을 확인받은, 즉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국가법에 따라서 인증기관의 자격을 신청하면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고. 옛날에는 뭐요? 이 여러분들 보이는 주황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란색. 이거 없이 정부가 그냥 니네들 해. 이거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받으려면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능력을 먼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즉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인정서를 같이 제출하면서 신청해라. 그러면 인증기관의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인증기관들도 있으세요 지금? 외국계 통해 인증기관들은 뭐예요? 외국에서 자격을 받았겠죠? 해당 국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받는 게 인정, 지정, 인증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인증기관이 시험기관을 인증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인증기관은 일반적으로 제품 인증을 하죠. 그렇지만 인증기관이 시험기관을 인증한다는 개념은 국제표준은 똑같아요. ISO/IC 17025, 1702에 따라 똑같은데 이거는 뭐죠? 본인들의 목적, 인증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인증기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KTR, KTL, KTC 이런 데를 따지면 업무가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인증 대상 제품 또는 안전 확인 신고 대상 제품 너무 넘쳐나가지고 일이 뭐 6개월, 1년 걸리는 건 다반사예요.
그래서 뭐요? 업무를 나눠주는 개념으로 인증기관이 당신네들의 시험 능력을 확인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시험한 거 억셉트 할게 라는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외국계 통의 인증기관 또는 사설 민간기관으로서의 인증기관들은 본인들의 기관이 아닌 외부의 다른 회사, 그러니까 프라이빗 라보러토리 개념으로 사설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영업 라인, 그러니까 영업소를 넓히는 그런 목적으로도 시험 기간을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외 인증이든 국내 인증은 뭐든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실 때 이 인증기관과 연결 관계, 사업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 기관들을 많이 컨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알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설명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 인증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엉뚱한 시험기관을 선택을 하면 원하는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이 초록색 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테스트 리절트를 그냥 억셉트 하느냐 아니면 억셉트를 못 하느냐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거나 시험 기간이 더 필요로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조심하시라는 얘기. 자, 자,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된 법이에요. 예, 질문하세요. 문자로 하셔도 되고요. 자,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공개적인 방법은 모든 시험기관들이 인증기관들은 대부분 그런 선전을 안 합니다. 왜? 인증기관이 보통 위에 있으니까 단계별로 하이어르키를 따지면 인증기관이 상위기관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인증기관은 우리는 어떤 시험기관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선전 광고 안 해요. 대신 시험기관들은 우리는 어떤 인증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 연역이라든가 서비스가 가능한 인증의 소개 이런 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불분명하면 대놓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인증을 받고 싶은데 당신네들 시험 기간을 이용을 하면 빠르게 편하게 비용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 당신네들 결과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인증기관에서 억셉트가 됩니까? 대놓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대답이 주저주저 하면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뭐예요? 인증기관에서 위트니스라고 하는 참관을 다 해야 돼요. 모든 시험 과정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싸지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번거롭고. 그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이미 당신네들 결과는 우리가 억셉트 한다라는 사전 계약 관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레포트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홈페이지 확인하시는가? 시험기관의 홈페이지 아니면 시험기관에 대놓고 질문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됐겠죠? 자,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 유럽 지역의 어떤 다이렉티브, 어떤 레귤레이션과 연결이 돼 있느냐. 그래서 파란색 테두리 뭐예요? 요거를 다 만족을 해야지 CE 마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만족 못하면 KC 마킹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효율 등급 기자재 요 1등급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1등급 초록색 여기에
여기에 KC 마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급만 보시죠. 여기 안에 KC 마크가 있어요. 우리나라 KC 마크를 받을 정도가 되면 유럽 것도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유럽 거 만족시키고 우리나라 거 만족시키면 미국에 있는 동일한 분야의 법규도 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거는 뭐예요? 오른쪽에 거 이렇게 전기 안전만 타고 들어갔죠? 전기 안전과 관련된 것도 결국은 다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파법은 끊어졌죠. 다른 나라라고 일본, 호주, 중국, 중동 전자파 없을까요? 있어요. 전파법이 있는데 동의가 없으니까. 지면이 부족하다.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기안전이면 전기안전, 전파법이면 전파법,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MEPS죠.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관련된 것도 다 다른 나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규격적으로 인증과 관련돼서 최소한 90%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한 95%까지도 봐요.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제도적 요구사항이 선진국의 95%까지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따라서 수출이든 내수 판매든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다 만족을 시키면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이나 판매가 어렵지 않다. 단지 뭐가 차이가 있다? 인증 제도만 차이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다 동등한데 인증 제도가 뭐요? 절차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시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되지 인증도 뭐예요? 기술 수준을 맞췄어도 인증의 절차는 따라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강의는 사실 끝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수준이 똑같고 절차는 행정적인 거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만 하면 되고 딱 한 가지 뭐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보를 모르는 거죠. 외국에 나갔는데 여러분들 그 나라 문화를 바로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요만큼만 알고 가서 오래 지내는 기간만큼 더 잘 알게 돼요. 기술 수준은 여러분들 제품에 다 만족시켰는데 인증과 관련된 절차를 어떻게 요만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인증 절차? 해외여행 안 가면 돼요. 왜? 하고 싶지 않으면. 해외 인증? 신남만 국가 인증? 수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709K, 메디컬, 신남만 국가인데 갑자기 미국 거 709K를 물어보시네요. 6060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은 진행 가능하고 어떤 품목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다이렉트 문자로 왔네요.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해외 인증 지원 교육 참석 기업은 아니시고 이거 KTR 직원분 아니세요?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하시죠. 6060일에 의료기기에 어떤 기관하고 대관돼 이거는 여기에서 제 질문할 수준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화면은 그렇게 제가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우리나라 수준은 외국 선진국하고 거의 규격 또는 인증 제도가 탑 클래스다. 무엇인가 예외 조항, 우리 거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법에서 요구하는 거 다 충실하게 설계에다 반영하시면 전 세계도 다 판매 가능한 수준의 제품이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증은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신남방 국가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페이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적용을 하고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요.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나 안 하면 안 되나 그것만 찾다가는요. 시간 다 버립니다. 25년 동안 한 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기간하고 인증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우리 규격 또는 인증의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구나 다 따지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뭐예요? 시간, 싸고 빨리 해주세요가 기본 조건이에요. 싸고 빨리 해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이왕이면 큰데 널리 알려진 데 이런 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다 깔려있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기간이 내가 인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시험기간을 선정할 때 이 시험기간은 어떤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 따지면 신청하는 기관이 제조사가 시험기간에 걸쳐서 인증을 받는다. 아주 수직적인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대칭 구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시험기간 하나 고르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고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옵티마이즈해서 최선의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시간상 자세한 거 하나하나 케이스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증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험기간을 선택해서 시험기간 보고 무슨 인증 받아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뭐예요? 인증기간을 선택을 해서 인증기간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다 뿌려주는 식으로 시험을 완료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 제조자의 몫이에요. 애초부터 시험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좀 더 시험기간보다 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죠? 외국 기관과 사업장 관계, 그 인증기관의 자격, 인지도,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지사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비스원과 내가 내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상대방 고객이 요 인증기관에서 꼭 해줘. 이렇게 강짜를 갑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 바이어가 그죠?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의 고객이 뭔가 뭐 갑질은 아니더라도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 고객과 거래하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내가 남는 이익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고객이 3,000만 원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조건을 인증과 관련된 내세운다? 거래하지 마셔야죠. 미쳤어요? 3,000만 원 비용이 더 드는 방법을 택하고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다른 사업적인 고려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건 아니죠.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보통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하고요. 10분, 15분 정도 쉬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목차가 나왔을까요? 신남방 국가 인증이든 우리나라 인증이든 유럽, 미국 어디든지 간에 뭐요?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테크니컬 도큐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신청하시면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왜?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저는 연구소에 있었고요. 시험 기간이 있었고요. 인증 기간이 있었고요. 다 있어봤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품만 딱 던져주고 인증해달래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제품을 제출했으니까 신청했대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신청한 게 아니고 제품만 갖다 놓은 거예요. 시작 안 합니다. 왜? 나머지 테크니컬 도큐멘트가 정보가 없는데 뭘 시작을 해? 갖다 놓고도 잘 부탁합니다. 신청서 하나만 딱 쓰고 지난주에 2주 전에 제품 제출하고 신청했는데 얼만큼 진행이 됐죠?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도 시작 안 했는데요. 명심하세요. 정말로. 제가 시험기간이나 인증기간을 대별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도 기술 문서가 준비돼서 제출할 것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작을 못합니다. 뭐 시작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손해죠. 자, 유럽 위원회에서 나온 6 스텝 즉 C 마킹을 위한 6단계를 한글로 조금 바꿨어요. 말로만. 근데 C 마킹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증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 간단히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내 제품에 적용해야 할 법 그리고 규격이 뭔지 조사를 하시고 국내 인증이든 해외 인증이든 신남방 국가이든 똑같아요. 어떤 인증 제도가 있고 그 인증을 위해서는 스탠다드가 뭘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원래 처음에 결정하시고요. 자, 다시 저만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기전자 제품이 그죠?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그죠? 의료기기가 아니고 기계류가 아니라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법이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탠다드가 최소 4개 이상은 되겠죠. 스탠다드가 최소 4개 이상이에요. 만약에 가정용 기기면 스탠다드가 335, 60335-1번, 335-2-X번 파티큘러가 하나, 두 개도 될 수 있고요. 전파법에도 EMI, EMS, 무선까지 들어가면 3개, 4개 될 수도 있고.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뭐 유해물질과 관련되면 분석 방법에 대해서 5, 6개 될 수도 있고. 제가 말로만 법 하나당 규격 하나라 그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스탠다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만 해도 에너지용 환경법 한 10배까지가 돼요. 스탠다드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적용해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뭐예요? 적용해야 될 법이 장비전자 제품이 4개가 나오고 A로 바꿔야 될 거예요, 우선. 적용해야 될 스탠다드가 뭐예요? 10몇 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요구사항을 제품 설계에 반영을 하라고. 이거 뭐요? 이 제품 설계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야지만 4단계에 가서 뭐요? 인증시험이 합격이 된다. 뭐라고 써놨죠? 제조사. 아, 요번에 또 우리 기획 제품이니까 기획 상품이니까 이런 기능 넣어야지. 뭐 최근에 맞아 투명한 스마트폰이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투명하라고 법에서 투명하라고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투명한 거 달성하려다가 법적 요구사항 달성 못하면 꽝이에요. 제조사가 기획하는 거 고객들이 뭐 좋아하더라 시장에서 이런 게 많이 팔리더라 그거 기술적으로 달성할 능력 없으면 다 빼세요. 법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세요. 그게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인증 진행에 인증기간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당하는 법규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예요? 안전인증은 인증기간에 신청해요. 그러면 인증기간이 인발부 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도 뭐예요? 유럽에
유럽의 여러 가지 다이렉티브들은 노티파이드 바디 인증기관에다 신청하라고 나와요. 인증기관하고 같이 평가하라고 나와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증기관에 같이 평가를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해야죠. 그럼 신남방국가의 인증제도도 뭐예요? 인증기관에다 신청하는 종목들,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다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인증기관이 인발부 되든 안 되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뭐예요? 제품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보통 타입 테스트라는 용어를 쓰죠. 타입 테스트.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합니다. 타입 테스트를 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 공장 심사도, 공장 검사, 공장 심사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여기에 같이 패러렐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합격이 돼야죠. 여기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해요? 인증은 못 받는 거고요. 팔지 못하는 거고요. 수출 못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2단계 요구사항. 2단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 불합격된다. 근데 잘 보세요. 2단계의 메인 업무가 뭐죠? 설계예요. 설계하는데 누가 옆에서 간섭합니까? 일반적인 전기전자 제품 간섭 안 해요. 압력기기, 화학공장, 선박, 비행기, 탱크 이런 거는 설계 단계부터 바이어가 고객이 국가가 인발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참가하신 일반 전기전자 제품이나 일반 소비자 제품은 뭐요? 설계 단계에서 아무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법적인 요구사항, 법적으로 기술적인 요구사항 그거 간과하니까 뭐요? 잘 팔리는 거, 예쁜 거, 기능이 많은 거,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그것만 갖다 초점 맞춰서 설계하면 어떻게 해요? 4단계 가서 축하합니다. 100% 불합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까꾸로 가는 업체는 굉장히 많아요. 시간, 타임 슬롯을 어떻게 해요? 6개월, 1년 전으로 까꾸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텝이 끝나죠. 시험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법규 조사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 그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 생산과 관련된 생산 기술, 양산과 관련된 거, 그거를 포함하는 모든 테크니컬 도큐멘트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품별 모델별. 왜? 그걸로 갖다가 인증을 진행해요. 제품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술 문서를 다 단계별로 담당하시는 분이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로 이용해서 뭐요? 인증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합 선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C 마킹을 하고 인증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단계부터 6단계요. 모든 과정,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뭐예요? 색깔만 입히면 신남방 국가가 되고 색깔만 입히면 유럽이 되고 색깔만 입히면 미주 인증이 되는 거예요. 남미 인증이 되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문서를 왜 필요한가? 뭐, 그냥 써있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생성하는 당사자가 기술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필요시 활용하려고 한다. 세 번째 뭐요? 법, 표준, 거래 상대방 등이 요구할 때 거기에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필요하다. 세 번째, 네 번째가 기본적인 기술 문서에 대한 용도죠. 그죠? 이거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증도. 그래서 기술 문서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다 다르실 거예요. 만드는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기술 문서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 문서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화 시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되는 문서가 뭐냐? 인증 진행할 때 뭐뭐뭐 내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기술 문서가 작성 가능한 문서하고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문서하고 또 나눌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라면 종류 및 성격으로 분류하고, 그죠? 그 문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에 따라서 준비를 시켜야죠. 외부에서 입수해야 되는 문서라면, 그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서가 적절한지, 요구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체 보완할 수도 있고, 발행한 회사에다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는 능력도 여러분들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해당되는 기술 문서가 유효기간이 있거나, 그죠? 발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회사의 자격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다 따져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죠. 일반적으로 시험 또는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제품 설명서, 회로도, 전기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블록도나 배선도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블록 다이어그램이나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때로는 요청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부품의 소자와 부품의 스펙, 특성값들 다 나와 있는 회로도입니다. 회로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안전부품 리스트, 흔히 뭐 세이프티 컴포넌트 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크리티컬 컴포넌트 리스트 CCL, SCL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안전부품 리스트고 일반적으로는 나사못 하나까지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부품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의 내부 사진 또는 뭐 그래픽 이미지도 괜찮아요. 내부 사진도 필요하고요. 안전부품의 인증서나 성적서가 필요하죠. 경기안전 같은 경우. 왜?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서나 성적서 준비 안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안전부품에 대한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안전부품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뭐요? 부품 회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괜찮아요? 뭐 괜찮겠죠. 문제는 품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부품 회사가 자기네들이 안 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스펙도 변경하고 설계도 변경하고 뭐예요? 내 제품이 나중에 불합격되고 소비자 사용 환경에서 사고도 나오고 사람도 죽고 화재도 나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전부품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부품은 뭐예요? 인증 대상인 거는 해당 부품 회사에서 나온 인증서, 성적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선 제품 같은 경우는 관련된 똑같이 인증서, 성적서 있어야 되고, 그죠? 제품 인증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결국은 개발 단계에서 구매팀, 구매 담당자와 개발 담당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죠. 인증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그제서 안전부품이 20개인데 20개 업체한테 다 얘기해서 주세요,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했는데 어떤 회사는 뭐예요?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시작할 때부터 하셔야죠. 분야별로, 그죠? 추가 기술 분석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평가 보고서, 과학 분석 성적서, MSDS 또는 MSDS가 아니고 이건 뭐죠? ESHR이라고 해서 압력기기 기계류 이런 쪽이죠. 전기전자 들어가는 의료기기 쪽에
유저빌리티, 피저빌리티 뭐 이런 것들, 적합성 선언서나 동일기기 선언서도 필요하고요. 의료기기 쪽으로는 베네핏 리스크 애널리시스, 사전 임상 및 임상 보고서, 사후관리 계획이나 보고서 이런 것도 추가로 좀 필요할 수도 있죠. 상황마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그죠? 때로는 의료기기 쪽에서 이런 것 때문에 컨설팅을 많이 하세요. 컨설팅 많이 하시는데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몇 천만 원부터 억대로도 가잖아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실제 인증비는 사실은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컨설팅비가 뭐예요? 몇 천만 원 억대로 간다는. 자, 그러면 어떤 기술 문서가 필요한가? 그죠? 자, 인증 제도를 규정한 법이나 법규에서 무슨 게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죠? 인증 기관에서 이거를 법이나 법규를 찾아보는 게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인증 기관을 컨택하면 거기서 안내를 해주죠. 인증기관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시험 기관에서도 뭐뭐뭐 주세요라고 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협조할 만한데 검색을 이용하는 거 있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맹신하지 마세요. 엉터리 정보 또는 부족한 정보, 과다한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검색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별로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법의 내용을 파악하시거나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따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법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저는 선호해요. 왜? 가장 정확하니까.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뭐예요? 법적인 요구사항 플러스 자기네들이 편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하려고 추가되고 각색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인증기관, 시험기관.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은 법이나 법규를 검색하는 거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게 첫 번째고 고기를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술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답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술문서 뭐뭐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검색부터 해요. 기술문서의 제목을 가지고 뭐뭐뭐뭐 샘플, 뭐뭐뭐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나쁘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꼭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제품,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거라고는 대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참고는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기술문서의 작성 방법은 정답은 없어요. 분야와 제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다 준비 가능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제목만 가지고 잘 생각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떻게 표를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요약 정리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나오는데 듣고 손쉽게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손쉽게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담당자 정하고 처음에는 한 달도 좋고 3주도 좋고 2주도 좋고 처음에는 시간을 주고 천천히 작성해 보세요. 점점 빨라지고 점점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기술 문서, 보안을 요구하는 기술 문서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업의 능력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협력업체를 이용할 수도 없고요. 때로는 돈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배우세요. 컨설팅 엔죠.
컨설팅 받는 거죠. 그죠? 인맥 검색 이런 것들을 스탬프로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죠? 별로 권장을 안 해드려요. 왜?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 일회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바뀌거나 제품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못 써먹을 수도 있다니까. 가끔 가다가는 기술 문서를 요구하는 측에서 뭔가 템플릿이나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회피한 경우는. 정답은 없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워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